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영상의 시작이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뜨거운 용광로,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한 전설의 마지막 숨소리를 전하는 비망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야구의 진실은 환호성이 멈추고 관중들이 모두 떠난 텅 빈 더그아웃, 그 구석진 곳에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부신 황금빛 트로피를 향해 질주하는 거대한 구단의 야망 뒤에 소리 없이 으스러지고 있는 한 남자의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짐짝이 되고 수천 개의 안타를 쳐낸 영광의 기록조차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가차없이 폐기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프로의 세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2026년 시즌을 준비하는 한화 이글스의 화려한 전력 보강에 대한 뉴스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다 보면 우리는 피 끓는 절규와 마주하게 됩니다.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안타를 쳐낸 사나이 타격장인 손아섭. 그가 왜 존경하는 김경문 감독의 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필요 없다면 내 발로 나가겠다라고 울부짖어야 했는지 그 처절한 드라마의 막을 지금 걷어 올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끝에는 단순한 야구 분석을 넘어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려오는 모든 이들이 새겨야 할 묵직한 삶의 교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시즌이 막을 내린 11월의 찬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달랐습니다. 대전의 야구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토브리그, 즉 난로를 둘러싸고 팬들이 입씨름을 벌이는 이 계절의 주인공은 단연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한화 이글스라는 팀은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마침내 폭발하듯 그 어느 구단보다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로 뉴스의 일면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광기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화를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승이라는 단 두 글자, 그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신기루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정규 시즌 한화는 83승 57패라는 눈부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마리아나의 재림을 외쳤고 대전 구장은 연일 만원 관중으로 주황색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승부의 세계는 그들에게 이인자라는 꼬리표만을 남겼습니다. 가을 야구의 가장 높은 무대 한국 시리즈에서 그들은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1승 4패. 그 압도적인 패배감 속에서 한화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투수력의 부족도 수비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터뜨려줄 압도적인 파괴력의 부재였습니다. 중요한 승부처마다 차갑게 식어버리는 타선, 그것이 바로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게 만든 원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준우승 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잘했으니 이 전력을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느냐, 아니면 부족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느냐. 한화 이글스는 주저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냉철했고 실행은 공포스러울 만큼 신속했습니다. 스토브리그의 문이 열리자마자 한화가 쏘아 올린 신호탄은 KBO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FA 시장 최대어 천재 타자 강백호의 영입이었습니다. 강백호 한화 이글스행 확정. 4년 총액 100억 원. 이 헤드라인 하나가 주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강백호가 누구입니까? 고교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데뷔했고 KT 위즈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으며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리그를 지배하는 슈퍼스타입니다. 2024년 시즌 26홈런, 98타점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그는 단순한 거포가 아닙니다. 정확도와 파워를 겸비한 향후 10년 이상 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런 그를 라이벌 구단으로부터 데려왔다는 것은 한화가 단순히 내년 우승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한화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구 팬들이 강백호라는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024년 시즌 대전의 아이돌로 불리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었던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의 복귀 소식이었습니다. 페라자에게 100만 달러 상한액을 꽉 채워 선물한 재계약은 신의 한 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페라자는 직전 시즌 3할 타율과 20개에 가까운 홈런을 쳐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마이너리그로 돌아간 잠시의 기간 동안 트리플 A MVP를 수상하며 기량이 만개한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좌타석에는 강백호, 우타석에는 최은성과 노시환, 그리고 양타석을 모두 소화하는 스위치 히터 페라자가 버티고 있는 타선. 상대팀 투수가 느낄 공포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피해갈 곳이 없는 살인 타선의 완성이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폭격. 하나 팬들은 이미 2026년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상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햇살은 찬란했고 미래는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두운 법입니다. 세상이 강백호와 페라자의 이름을 연호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클럽하우스의 가장 차가운 구석, 불 꺼진 라커룸 앞에서 자신의 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KBO 역사상 가장 많은 안타를 쳐낸 살아있는 전설, 손아섭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통산 2678안타. 이 숫자가 가지는 무게감은 실로 대단합니다. 지난 10수년간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오직 안타를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근성과 투지, 악발이라는 별명은 그의 야구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토브리그의 조명은 이 베테랑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자신을 밀어낼 새로운 경쟁자들의 영입 뉴스뿐, 구단의 그 누구도 손아섭에게 재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잠시 2024년 7월로 되돌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아섭 선수가 느끼는 지금의 배신감과 비참함의 뿌리가 바로 그 시점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야구계는 술렁였습니다. NC의 심장 손아섭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 평생을 경상도 연고팀에서 뛸 것 같았던 프랜차이즈 스타의 이적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NC는 세대교체라는 명분 아래 베테랑 정리를 원했고 우승을 노리던 하나는 경험 많은 타자가 필요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비즈니스였지만 손아섭 선수 개인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부산과 창원을 떠나 낯선 대전으로 온 그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습니다. 하나의 우승 청부사가 되겠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시즌 도중 바뀐 환경과 심리적 압박감 탓이었을까요? 이적 후 손아섭의 방망이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타율 1할대라는 믿을 수 없는 성적표. 팬들은 한물 같다, 실패한 영입이다 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숙소에서 자신의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며 스윙을 점검했지만 한 번 잃어버린 밸런스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그아웃에서 목이 터져라 후배들을 응원했고 노시환과 문동주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며 벤치 리더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기회의 무대 한국 시리즈. 모두가 긴장하여 얼어붙은 그 큰 경기에서 손아섭은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5경기 동안 타율 3할 3푼 3리.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져나온 그의 안타는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팀은 졌지만 손아섭은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선수임을, 아직 이 그라운드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임을 증명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가올 겨울을 구단의 따뜻한 대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팀을 위해 헌신했던 베테랑에 대한 예우는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겨울 현실은 냉혹한 칼바람이었습니다. FA 시장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 손아섭. 보상 선수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데려갈 수 있는 등급임에도 타 구단들의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하나마저 강백호와 페라자 영입에만 혈안이 되어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문 감독의 사무실을 찾아간 손아섭이 필요 없다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외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야구 선수의 자존심이자 토사구팽당하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 영화 머니볼을 기억하십니까? 빌리 빈 단장은 베테랑 스카우터들의 직감이나 선수의 명성 대신 오로지 데이터와 출루율 같은 수치만을 믿고 팀을 운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베테랑 선수가 자신의 이름값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방출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 지금 손아섭 선수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트로피들은 책상이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지금 당장 보여주는 숫자가 부족하다면 언제든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부품 취급을 받는 기분. 이것은 비단 야구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쳤지만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50대 가장의 뒷모습과 손아섭 선수의 쓸쓸한 뒷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단순히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인 이유입니다. 이제 감정을 거두고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저는 야구 분석 채널을 운영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팩트를 중요시합니다. 그렇다면 김경문 감독과 하나 프런트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악인들일까요? 왜 그들은 손아섭을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2025년 하나 이글스의 전술판을 해부해보면 안타깝게도 손아섭 선수가 설 자리는 수학적으로 제로에 수렴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대 야구의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유동성과 멀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강백호와 페라자를 영입함으로써 구축한 타선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손아섭의 존재가 오히려 전술적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명타자 딜레마 DH 딜레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하나의 1루수와 3루수는 각각 강백호와 노시환이 맞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선수 모두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이며 수비 역시 준수합니다. 외야에는 중견수의 수비 범위가 넓은 신인급 선수의 문현빈을 배치하고 코너 외야인 우익수와 좌익수 자리를 두고 페라자, 최은성, 그리고 강백호가 로테이션을 돌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지명타자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수비가 약한 노장 선수가 지명타자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강팀의 조건은 다릅니다. 144경기라는 긴 레이스 동안 노시환도 쉬어야 하고 강백호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망이는 너무나 강력해서 라인업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들에게 수비 휴식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강백호가 지명타자로 나서며 타격에만 집중하고 내일은 최은성이 지명타자로 나서며 체력을 비축하는 시기입니다. 이 순환 시스템이 돌아가야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을 막고 시즌 막판까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비가 불가능한 전업 지명타자 손아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아섭을 쓰기 위해 강백호를 강제로 수비에 내보내야 하거나 반대로 수비 휴식이 필요한 노시환을 억지로 3루에 세워야 합니다. 즉, 손아섭 한 명을 쓰기 위해 팀 전체의 로테이션 시스템이 경직되어 버리는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손아섭은 이제 전성기의 장타력을 잃었습니다. 홈런을 30개씩 쳐주는 타자라면 수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정 지명 타자로 쓰겠지만 단타 위주의 큐타자를 위해 팀의 거포 유망주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김경문 감독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또한 뎁스 차트를 봅시다. 이미 2군에는 김태현, 이진영 등 호시탐탐 1군 진입을 노리는 수비가 되는 젊은 외야 자원들이 즐비합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지고 수비도 안 되는 38세 노장을 쓰느니 실수하더라도 발 빠른 젊은 선수를 기용해 미래를 도모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억 타자 강백호의 영입이 가져온 나비효과이자 데이터 야구가 손아섭에게 내린 사형 선고의 정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은퇴 선수를 지켜본 재활의학계 멘토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 은퇴와 수용의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 박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의 가장 큰 적은 상대팀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다. 엘리트 선수들, 특히 손아섭처럼 정점에 섰던 선수들은 자신의 신체 능력 저하를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를 자아의 불일치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분노와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손아섭 선수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도 이승엽도 언젠가는 주연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지금 손아섭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주전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플레잉 코치나 대타 요원으로서 팀의 빈 곳을 메워주는 조연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이별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때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때 우리는 과연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인가? 손아섭 선수의 현재 모습은 우리 인생의 가을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결국 하나 이글스는 승리라는 목적지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불편한 진실은 어쩌면 프로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비극일 것입니다. 김경문 감독의 선택도 손아섭 선수의 외침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죠. 과연 손아섭 선수는 이 차가운 스토브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678개의 안타를 뒤로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어떤 결말이든 그가 그라운드에 흘렸던 땀방울과 열정만큼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C등급이 아닌 특급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화의 파격적인 행보에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사라져가는 레전드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야구 인생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삶을 통찰하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 미래의 페달이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야구 속 숨겨진 인생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